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오늘 그 13주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보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취득이라고 하는 그 대주제 안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이 기업이 어떤 정보 시스템 IT나 뭐그 조그마한 이제 뭐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주 그 강력한 큰 소프트웨어, 뭐 ERP나 CRM이나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이제 정보 기술일 수도 있고 어떤 유형을 떠나 가지고 그 조직이 어떤 IT 관련된 부분의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때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비용과 이제 효익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이제 기업이 이제 정보기술 어플리케이션 확보를 위한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전략들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기업이 어떤 자기들이 사용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면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잠시 소개를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3차 시에서 좀 이야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기업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IT를 확보할 때 기업이 내려야 하는 어떤 네 가지 기업 의사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동시에 이제 새로운 IT 어플리케이션 확보를 위한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에 포함된 그 6가지 각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기술 어플리케이션 뭐 조직이 취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결정해야 될 그런 큰 사항들 기업이 이제 IT 뭐 투자를 어떤 특정 정보기술에 뭐 소위 말해서 돈을 쓰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정당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문제는 그걸 이제 어떻게 수행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비용이나 효익 분석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 IT 어플리케이션을 취득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그 선택 방안이 이제 있습니다. 어떠한 그 방안을 이제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할 때 뭐 기업은 이제 어떤 일련의 어떤 기업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의사 결정을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눠 보면 먼저 얼마나 많은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고자 하는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가. 그러한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I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처가 어디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결정을 이제 해야 된다 해서 먼저 얼마나 많은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고자 하는가는 기업은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결국 이제 컴퓨터 코드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은 코드를 작성하냐, 얼마만큼 많이 그 코딩, 그 프로그래밍을 하냐 이제 그에 대한 질문인데 그 말이 코딩,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개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약간의 코드를 작성하고 아니면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미 작성된 어플리케이션 그냥 이미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구입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그냥 그대로 그냥 구입하면 되죠. 그건 이미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우리가 우리 자체의 어떤 그런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코딩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예. 그에 대해서 대신 상용화된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전적으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어떤 걸 할 거니까를 이제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돈 주고 그냥 살 건지 아니면 외부 IT 서비스 그 IBM이나 예를 들어서 뭐 시스코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도움을 받아서 우리만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개발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아 가지고 보통 왜 이제 외부
개발을 한다면 이제 외부 IT 업체를 이제 많이 서비스 업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얼마 예산을 배정했는가? 일단 뭐 하기로 했으면 돈을 얼마나 쓸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그렇죠. 이제 위에 컴퓨터 코드를 얼만큼 작성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그 뭐 금액이 틀려지겠죠. 미리 작성된 것을 사면 좀 비용은 좀 덜 들겠지만 기능이 좀 우리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작성된 거에다가 우리한테 맞춤화 시켜서 좀 추가적인 작업을 들어가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다 새로 다 개발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 의사결정 단계가 뭐 우리 회사의 기본 플랫폼에서 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누군가의 플랫폼에서 이제 실행이 될 것인가. 이거 뒤에 이제 이어집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클라우드 업체에서 플랫폼에서 쓸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 플랫폼에서 쓸 건지 이제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서 이제 IT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비용도 틀려지게 되고.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구입처가 어디가 되냐? 미리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제 뭐 클로즈드 이제 그 소스 코드에서, 그러니까 돈 주고 상용화된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미리 작성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 이제 그만큼 또 안 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어느 구입처로 할 건가에 대해서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결정이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가 필요한 그런 IT 어플리케이션 확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해서 한 7가지 전략. 첫 번째가 이제 미리 작성된 어플리케이션 구입이다. 이거는 이제 뭐 파는 거 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미리 작성된 어플리케이션 맞춤화,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건 우리 것 좀 더 이제 맞춤화 시켜서 추가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인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와 SaaS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고, 그거 활용하는 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아웃소싱 활용, 맞춤 개발, 계획, 채택,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미리 작성된 어플리케이션 구입은 어찌 보면 뭐 그냥 제일 간단하죠. IT 어플리케이션에 요구되는 어떤 표준적인 특징들이 좀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이제 보통 이제 나오는 것들이고, 기존에 뭐 패키지 그냥 뭐 구입하는 겁니다. 예. 사내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과 이제 비교해 볼 때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제 뭐 효과적이고 시간도 뭐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이죠. 그런데 비용이나 시간이 상당히 뭐 이점이 있지만, 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선택한 패키지가 어떤 기업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부분.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패키지가 이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패키지를 뭐 돈 주고 샀는데 앞으로 뭐 미래에 갔을 때 이게 이제 잘 뭐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전략과 좀 안 맞아서 안 쓰는 경우, 이제 그 기술 자체가 이제 진부화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뭐 하나의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이제 없죠. 그렇다 보니까 그다음 미리 작성된 어플리케이션 맞춤화라고 하는 어떤 전략이 나오게 되었고, 기존 소프트웨어를 맞춤화하는 것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기업의 필요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한다면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어떤 그런 그 매력적인 뭐 괜찮은 그런 선택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택 사항은 맞춤화가 기업의 필요를 유연하게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 아니면 소프트웨어 자체가 매우 비싸거나 뭐 오래 안 가서 이제 업데이트 자주 돼가지고 오래 안 가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노후된다, 그럴 가능성이 크면 이제 좋지 않은 방법이고, 어플리케이션 임대는 이제 뭐 구매 방안과 이제 사내 개발 방안 이제 비교했을 때 임대 방안은 이제 시간과 비용을 이제 절약할 수 있는 뭐 빌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임대한 패키지 그 패키지가 그러니까 이 패키지가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그 요구 사항을 뭐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임대라고 하는 게 앞에서 여기 이미 작성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빌려서 쓰는 이제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기업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이제 충족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감가상각되는 걸 이제 비교했을 때 자원의 공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비교했을 때 뭐 복사기 이런 것도 요즘 이제 뭐 복사기 비쌉니다. 복사기 저기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거는 뭐 몇천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임대 형식으로 이제 뭐야 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제 그 이런 학교나 이런 기관들에서 쓰는 그 컴퓨터들 랩실 이런 컴퓨터 이런 것도 임대 형식으로 이제 주는 데도 있고 그게 어떻게 맞는지는 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우리 그 가정에서 쓰는 그 정수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임대하는 게 맞습니다. 임대하면 이제 중간중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구입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 요즘 많이 가정에서 쓰는 그 안마의자 이런 것들은 임대가 원래 가격으로는 더 비싸요. 더 원래 뭐 안마의자 만약에 뭐 500만 원이면 임대로 하면은 실제 전체 이제 내는 금액은 뭐 550만 원 이렇게 더 비쌉니다. 실제 중간중간에 이제 관리비가 다 포함됐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도 뭐 같은 유사한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와 SaaS에 활용을 한다.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제 A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해서 ASP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ASP는 기업이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모으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와 같은 서비스를 이제 함께 묶어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IT 서비스 이제 업체입니다. 업체고, 자, 어떤 그 고객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접근할 수 있다 해서 뭐 보통 이제 그 기업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서비스만 제공해 준다.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as a 그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이거 이제 클라우드 저기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SaaS는 이제 공급업체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특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죠.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고객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해서 SaaS로 가면은 이제 그 고정 비용이 없고 이제 운영 비용만 이제 뭐 필요하다. 대신 이제 그 공공 클라우드로 가면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이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이거는 뭐 저기 그 사용비 외에는 뭐 돈 드는 게 없으니까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일즈 포스 있죠. 세일즈 포스라고 이제 잘 알려진 회사가 이 기업이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 기업들, 특히 금융기관 이런 데서는 뭐 자체적으로 이제 IT를 뭐 도입을 해서 쓰기에는 금융기관에서 뭐 IT 쪽에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운영하기는 좀 힘드니까 외부로 이렇게 외부 서비스 업체를 이제 활용하는 그 전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이게 오픈, OPEN, 오픈입니다. SOUR, 소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원본 소스 코드가 공개된 그런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활용되는 전략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조직은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뭐 라이센스라는 걸 이제 획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있는 그대로 그 소스 코드 그대로 받아서 그걸 이제 우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저 이제 맞춤형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조직 내 IT 관련돼서 좀 프로그래밍 할 때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기업이 이제 소스 코드를 고치려는 어떤 그런 그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라이센싱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 지원하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상용 소프트웨어하고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MySQL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오픈 소스로 나와 있으니까 굳이 뭐 돈 줄 필요 없이 내가 그거 가지고 와서 그냥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 되거든요. 반대로 뭐 상용 소프트웨어로 나오는 뭐 오라클 이런 데는 돈 많이 듭니다. 돈 많이 들고 물론 이제 기능적인 차이는 있겠죠. 기능적인 차이는 오픈 소스와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 해서 그게 우리 조직에 다 맞는 기능은 아니죠.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맞춤형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 델 컴퓨터 있죠. 델닷컴 델이 뭐 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 때 그 PC 개인용 컴퓨터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운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먼저 1번 온라인 판매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쌌어요. 2번 커스터마이즈 맞춤형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이제 뭐 어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게 가능해서 그걸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3번 배송 정보에 대한 어떤 투명적인 공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온라인 주문하니까 비용도 싸고 이제 사양은 괜찮은데 근데 그 사양을 내가 또 주문을 하면서 막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 이제 구매를 하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뭐 구매했는데 이게 언제쯤 배송되고 무슨 단계에 있는지 막 이런 것들 정보 공개가 안 되면 잘 모르는데 델은 그 델닷컴 웹사이트 상에서 내가 주문한 컴퓨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그게 조립 단계에 있는지 포장 단계에 있는지 그 정보를 다 알려줬습니다. 고객들한테. 그래서 고객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큰 호응을 얻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이클 델이 한때 이제 세계 5대 부호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컴퓨터 이제 PC 시장이 좀 많이 이제 그 좀 정체돼 가지고 별 건 없지만 그 다음에 아웃소싱 활용한다 해가지고 IT 어플리케이션은 외부 계약업체나 외부 업체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웃소싱은 이제 많은 상황에서 뭐 우리가 활용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런 전략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신규 IT 기술을 실질적인 선행 투자 없이 뭐 좀 더 실험을 해보자 할 때 그때 이제 뭐 IT 아웃소싱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 내부의 어떤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시스템 확장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아웃소싱 형태로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업체들이 전자성거래 관련된 그런 IT 시스템을 이제 뭐 제공하고 있는데 뭐 IBM이나 오라클 이런 뭐 이런 업체들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IT 어플리케이션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를 하는 그런 IT 그 아웃소싱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이제 주가 이제 우리가 이제 IT 서비스 업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데를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뭐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제 뭐 그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맞춤 개발 채택 이거는 이제 뭐 또 다른 선택 방안 중에 이제 하나고 IT 이제 서비스 개발 업체들한테 소위 말해서 우리 그 왜 그 양복 맞추어서 이제 그 기성복 안 사고 공장에서 만든 거 안 사고 맞춤 양복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IT도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맞춤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양복 저기 맞추려고 하면 가서 이제 뭐 치수 다 재고하죠. 자기 몸에 맞춰가지고 그것처럼 IT 소프트웨어도 IT 뭐 어플리케이션도 우리 조직에 맞는 기능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해달라고 저기 외부에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주문 제작을 하는 거죠. 주문 제작. 이러한 주문 제작이 요즘은 이제 보통 IT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자체에서 사내에서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그 AA,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의 그 온라인
티켓 레저베이션 시스템. 이거 자기들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자기들이 기업이 점점 이제 인터넷화되고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체 개발했어요. 요즘은 뭐 온라인 뭐 항공권 예약하는 시스템 뭐 여기저기 다 사용하고 있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걸 이제 자기들 이제 폐쇄형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오픈 이제 개방형 시스템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다 사용하고 있고, 맞춤 개발 채택은 그래서 이렇게 자체 개발, 요즘은 뭐 조직 내에서 이렇게 자체 개발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어떤 그 시스템 개발하는데 뭐 인력이나 뭐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 그냥 전문가들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맞춤 개발은 문제가 뭐냐면 가서 옷 맞출 때 치수도 재야 되고, 가서 저기 입어도 봐야 되고, 또 안 맞으면 또 저기 수선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죠. 과정. I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복잡합니다. 조직에서 쓰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조직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뭐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의견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뭔가 우리께 반영이 안 됐다 그럼 다시 수정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SDLC라고 이렇게 나중 가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즘은 맞춤 개발 채택 이게 별로 그렇게 나오는 옵션 선택 뭐 그런 거는 또 잘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기성 양복들이 워낙 요즘 뭐 치수도 잘 나오죠. 옛날에 뭐 100, 105 이렇게 가다 요즘 뭐 103 중간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몸 취향에 이 체형에 잘 맞춰가지고 잘 나오니까 IT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외부 이제 업체가 이제 만들어도 이게 산업에서 하는 일들이 좀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기본적으로 갖춰 있는 그 템플릿에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우리 조직만 위한 맞춤형 이런 경우는 또 좀 그렇게 흔하지가 이제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많이 사용, 앱 같은 경우 우리한테 맞는 앱 이런 것들 뭐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데, 앱이라고 하는 것도 워낙 이제 일반화 많이 돼가지고 요즘은 기능상에서 상당히 이제 웹보다는 이제 제한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만을 위한 맞춤 이런 거는 뭐 요즘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와 이제 아까 이야기한 클라우드 이제 컴퓨팅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ASP는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이제 보시면 이게 ASP 이제 운영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고, 이 클라우드 두 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림이 이제 ASP 운영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ASP는 이제 각 고객별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준다 해서, 여기 ASP 센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 다 들고 있고, 자기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다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어플리케이션별로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 여기는 워드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엑셀의 데이터베이스, 파워포인트 데이터베이스, 그런 식으로. 어떤 고객은 이것만 쓰고 어떤 고객은 이것만 쓰고 이런 식으로. ASP라고 하는 그 회사는 이거 다 들고 있고, 전부 다 들고 있고, 그런 구조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SaaS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고 여기에 필요한 운영 방식이 약간 이제 뭐 차이가 있는데, SaaS는 고객이 자신들의 컴퓨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제 이 고객들은 소프트웨어 구매, 운영,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다 제작이 되는데, 이 그림상에서 이제 보시면 SaaS의 공급업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 공급업체는 많은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위 말해서 호스트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각 고객의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각 고객별로 분할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이 통이 하나인데 이 안에서 이제 이쪽 안에서 나눠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 전체를 하나 빌렸는데 그 안에 이제 사무실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 고객은 이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다른 거는 고객별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틀리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이게 전체가 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나눠져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따로따로 하나하나 있냐 아니면 다 합쳐놓고 그 안에서만 구분을 해놨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조직이 사용하는 그런 그 시스템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이든 IT든 뭐든지 간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기업이 이 전통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SDLC입니다. SDLC는 이제 Systems Development Life Cycle에서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순차적인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은 저희들 보통 이제 대규모 IT 프로젝트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모델입니다. 모델. 이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를 가지면서 이 6단계 시스템 조사, 분석, 설계, 테스팅, 실행, 운영, 보수 또 돌아갑니다. 계속 사이클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6가지 해서 여기 기업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어떤 IT가 필요한지를 이제 알아보고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프로그래밍하고 테스트하고 이제 실행해가지고 유지 보수하는 거 해서 밑에 나와 있는 뭐 케이스나 뭐 JAD나 이런 것들은 프로토타입 이건 그냥 그 방법의 차이입니다. 방법의 차이. 이게 뭐냐 프로토타입은 이제 그러니까 저 말해서 이제 뭐 초기 버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보는 거 그런 방법이고 JAD는 뭐 조인트 해가지고 이제 뭐 합쳐서 뭐 보는 그런 방법인데 기본 틀은 이제 요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SDLC에 대한 좀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주 이제 3차 시 강의에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팀 구성 관련해서 시스템 분석가, 프로그래머, 기술 전문가, 시스템 이해 관계자 뭐 이렇게 역할의 어떤 그 차인데 시스템 뭐 분석가는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시스템을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분석을 하는 사람이죠. 분석하는 사람이고 시스템 분석가는 이제 정보 시스템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이제 정보 기술 이제 전문가고 프로그래머는 뭐 그 사용자 요구사항을 이제 듣고 그걸 갖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드는 사람이고 기술 전문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정보통신과 같은 이제 특정 유형의 기술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이제 기술 전문가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 이해 관계자는 기업의 어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수정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 시스템 이해 관계자 해서 조직의 정보 시스템이 뭐 좀 바뀐다 해서 뭐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이제 아니면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스템 이해 관계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기업이 확보를 하거나 개발을 할 때 알아야 될 어떤 4가지 그 의사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이제 확보하는 그 6가지 이제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SDLC에 대한 기본적인 조직이 시스템을 이제 내부에서 하든 뭐 외부에서 하든지 간에 그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따라야 되는 6가지 그 과정에 대해서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부 과정은 이제 다음 차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적 개발 방법론과 이러한 방법론을 이제 생각시켜주는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차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